할머니, 우리 엄마 언제 와요? 배고파요. 새벽 종점 대합실 차가운 의자 위에서 떨고 있던 세자매. 막차가 끊긴 지 오래인 그곳에 아이들만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30년 동안 핸들을 잡아온 박순자 할머니는 그날 아침 평생 잊지 못할 승객을 만났습니다. 바로 자신의 딸이 버리고 간 새 손녀였죠. 재혼 가정의 폭력을 피해 도망친 딸, 그리고 남겨진 아이들. 하지만 세 자매를 노리는 검은 손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할머니는 생애의 마지막 운행에서 가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까지 마음으로 찾아가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반. 하늘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7번 버스 종점 대합실에는 형광등 하나만 깜빡거리고 있었죠. 박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변함없이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낡은 버스 시동을 걸었습니다. 68살 버스 운전 경력만 30년. 순자 할머니의 손등에는 세월이 만든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허리에는 오래된 디스크 통증이 찌릿찌릿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였죠. 에구, 오늘 희룩이 또 시작이구만. 순자 할머니는 출발 전 늘 하던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고 브레이크 밟아보고 사이드미러 각도 맞추고 30년 무사고 기록은 이런 사소한 습관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흑, 흑. 대합실 한쪽에서 낮은 훌쩍임이 들려왔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구석 플라스틱 의자에 웅크리고 앉은 작은 그림자 3개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들이었습니다. 11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6살쯤 되는 동생을 품에 안고 있었고 그 옆에는 4살쯤 되는 막내가 코를 훌쩍이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얇은 잠옷 차림이었죠. 한겨울인데도 말입니다. 애들아, 너희 여기서 뭐하니? 순자 할머니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큰아이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추위에 파래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엄마 기다리는 중이에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언제 온대?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조금만 있으면 온대요. 큰아이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내 이름이 뭐니? 저요? 민서예요. 박민서요. 박민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순자 할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이의 눈매가, 코가, 인매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20년 전 집을 나간 딸의 어린 시절과 똑같았거든요. 너희 엄마 이름이 혹시 박지영이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서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할머니가 우리 엄마 아세요? 순자 할머니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다마다요. 내가 낳은 딸인걸요. 하지만 입 밖으로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버렸거든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민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잠든 두 아이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손녀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이 아이들이 내 손녀. 애들아, 우선 따뜻한 데 가자. 응? 할머니가 밥 사줄게. 순자 할머니가 아이들을 일으켜 세우려는데 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래요. 움직이면 엄마가 우리 못 찾아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 그 순수한 믿음이 할머니의 심장을 후볐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할머니가 여기 있을게. 엄마 오면 바로 알려줄게. 순자 할머니는 아이들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툼한 점퍼를 벗어 세자매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차가운 손을 할머니의 따뜻한 손으로 감싸주었죠. 민서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 손 정말 따뜻해요. 그 한마디에 순자 할머니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핏줄. 그것도 이런 모습으로 만나게 될 줄이야.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 지영이가 올 리 없다는 걸. 20년 전 재혼한다며 집을 나간 딸은 그 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찾으려 해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아이들만 버리고 갔다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순자 할머니는 민서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언제 여기 데려왔니? 어젯밤이요. 엄마가 급하게 택시 타고 여기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금방 온대요. 엄마가 뭐라고 했어? 다른 말은 없었니? 민서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금만 참으라고. 꼭 데리러 온대요. 순자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운 거라면 심상치 않은 일이 분명했습니다. 재혼 가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민서야, 할머니가 사실은 말이야. 그때였습니다. 휴대전화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낡은 폴더폰이었죠. 할머니가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지영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영아, 너 지금 어디 있니? 애들이 여기 종점에서.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영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와 함께 누군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장 나와. 애들 어디 숨겼어? 남자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영아, 무슨 일이야? 지금 누가 소리 지르는 거야? 엄마, 저 이제 못 살겠어요. 재혼한 남편이 술만 마시면 애들한테 손을 대요. 어제도 민서가 맞아서 등에 멍이. 더 이상 못 보겠어요. 그래서 애들이라도 살리려고 옷도 못 입히고 도망쳤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 전화 누구한테 하는 거야? 아니에요. 아무도 아니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재빨리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엄마였어요? 엄마 언제 와요? 민서가 애타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민서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맞았다니. 내 손녀들이 폭력에 시달렸다니. 민서야, 할머니가 사실 너희 친할머니란다. 네, 너희 엄마가 내 딸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 손녀들이고. 민서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진짜 우리 할머니예요? 그래, 우리 민서.
이제 할머니가 지켜줄게. 아무도 너희한테 손 못 대게 할 거야. 순자 할머니가 민서를 안고 흐느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할머니는 민서의 등을 쓰다듬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옷 위로도 느껴지는 울퉁불퉁한 감촉. 민서야, 등 좀 보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민서의 옷을 들쳐 올렸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비명을 삼켜야 했습니다. 아이의 가냘픈 등에는 시퍼런 멍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것, 새로운 것이 뒤섞여 있었죠. 이게 대체 아빠가 술 마시고 와서 때렸어요. 제가 동생들 지키려고 막았는데 민서의 담담한 목소리가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11살 아이가 동생들을 지키려고 매를 맞았다니.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대요. 우리 때문에 엄마가 맨날 맞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없으면 엄마가 덜 맞을 거래요.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딸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했죠. 할머니가 아이들을 일으켜 세우려는데 대합실 입구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새벽 5시가 채 안 된 시각, 이곳에 올 차가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아이들을 발견하고는 시익 웃었습니다. 저기 있네. 박지영 씨 딸들 맞죠?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뒤로 숨겼습니다. 당신들 누구요? 새벽에 여기 왜 왔소? 아, 저희는 아동보호 상담센터에서 나왔습니다. 박지영 씨께서 의뢰하셨어요. 아이들 안전한 곳으로 보호하라고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육감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동보호센터 직원이 새벽에 정장 차림으로 올 리 없었죠. 무슨 센터가 새벽 5시에 일을 해요? 당신들 정체가 뭐요? 순자 할머니가 버스 안으로 뒷걸음질 치며 아이들을 밀어 넣었습니다. 남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아이들 순순히 넘기시면 할머니한테도 좋은 일 있습니다. 좋은 일? 그게 무슨 소리요? 박지영 씨 남편 되시는 분이 말씀하시더군요. 애들 처리하면 300만 원 주신답니다. 할머니도 나이 드셨는데 돈 필요하시잖아요. 순자 할머니의 온몸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애들 처리라니. 내 손녀들을 돈 받고 팔아넘기라는 소리였습니다. 이 나쁜 놈들, 당장 꺼져. 할머니가 소리치자 남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재빨리 버스 문을 닫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30년 운전 경력의 노련함으로 버스가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남자들이 차를 타고 뒤쫓아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백미러로 뒤를 확인하며 핸들을 꺾었습니다. 새벽 도로를 질주하는 버스와 승합차. 할머니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애들아, 좌석에 꼭 붙잡고 있어. 순자 할머니가 소리치며 급커브를 돌았습니다. 뒤따라오던 승합차가 미끄러지며 거리를 벌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따라붙었죠. 할머니, 무서워요. 6살 둘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서가 동생들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주실 거야. 순자 할머니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도로를 달렸습니다. 눈 감고도 다닐 수 있는 길이었죠. 할머니는 골목길로 버스를 몰았습니다. 좁은 골목, 승합차는 따라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과연 승합차가 골목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틈을 타 반대편 큰 길로 빠져나왔습니다.
백미러를 확인하니 승합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후, 할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민서가 앞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저기요.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에서 또 다른 검은 승합차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남자 셋이 내려 버스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재빨리 후진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도 아까 그 승합차가 막아섰습니다. 앞뒤로 포위당한 것이었습니다. 젠장. 순자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민서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민서가 할머니의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버튼을 누르며 112라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11살 아이의 침착함에 순자 할머니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저희 지금 위험해요. 나쁜 사람들이 쫓아와요. 민서의 또렷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경찰이 위치를 물었고 민서는 주변 건물 간판을 보며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동서 편의점 앞이요. 7번 버스 아니에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끄는 민서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경찰 아저씨가 금방 온대요. 조금만 버티면 돼요. 순자 할머니는 민서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의젓할 수 있다니. 할머니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버스 유리창에 주먹이 쾅쾅 내리쳤습니다. 문 열어. 애들 내놔. 남자들이 버스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쾅쾅쾅. 요란한 소리에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아이들을 뒤로 숨기고 운전석을 사수했습니다. 할머니, 괜히 버티지 말아요. 애들만 넘기면 할머니는 안전하게 보내드릴게요. 남자가 창문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핸들을 잡아왔습니다. 수많은 승객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었죠. 오늘은 내 손녀들을 지킬 차례였습니다. 안 돼. 이 애들은 내 손녀들이야. 절대 넘겨줄 수 없어.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남자들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에이, 고집센 할멈이네. 어쩔 수 없지. 남자 하나가 주머니에서 쇠파이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버스 유리창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파편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으악!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몸으로 아이들을 감쌌습니다. 유리 파편이 할머니의 팔과 등에 박혔지만 할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웅! 사이렌 소리가 골목 저편에서 울려왔습니다. 파란 경광등이 새벽 어둠을 밝히며 다가왔습니다. 경찰차 세대가 급정거하며 현장을 포위했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경찰관들이 차에서 뛰어내려 남자들을 제압했습니다. 남자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갑이 차가운 소리를 내며 채워졌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젊은 경찰관이 버스에 올라와 순자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주저앉았습니다. 팔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할머니는 아이들만 바라보았습니다. 애들아, 다친 데 없니? 할머니 피나요. 민서가 울먹이며 할머니의 팔을 감싸쥐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아. 우리 민서가 무사하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곧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순자 할머니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다행히 깊은 상처는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치료를 받으면서도 아이들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자들은 불법 입양 브로커였습니다. 박지영의 재혼 남편이 아이들을 처분하라고 의뢰한 것이었죠. 브로커들은 아이들을 해외로 팔아넘길 계획이었습니다. 할머니, 따님 박지영 씨를 찾았습니다.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영이를요? 어디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남편한테 심하게 폭행당했어요.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꽉 잡고 병원 복도를 뛰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나는 딸. 할머니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얼굴은 분명 지영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름이 생기고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순자 할머니의 딸이었죠. 엄마.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녀는 20년 만에 서로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야, 지영아.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민서와 동생들도 엄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족이 하나가 되어 울었습니다. 병실은 눈물바다가 되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만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7번 버스 종점 대합실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순자 할머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서가 할머니 옆에 서서 승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명랑한 목소리가 대합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손녀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지영은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전 남편은 아동학대와 폭행죄로 감옥에 갔죠. 지영과 세 딸은 순자 할머니의 작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비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요. 할머니, 오늘도 안전운행하세요. 민서가 할머니에게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지영이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도시락을 받아들고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우리 민서. 학교 잘 다녀와. 민서는 이제 학교에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어했지만 금방 친구들도 사귀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특히 수학을 좋아했죠. 선생님은 민서가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민서가 할머니께 그림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제가 그렸어요. 종이에는 버스 노선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노선도가 아니었습니다. 각 정류장 사이의 거리, 소요 시간, 승객 수까지 정확하게 계산되어 있었죠. 이게 뭐니? 할머니 버스 노선이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요. 이렇게 가면 10분 더 빨라요. 그리고 연료도 덜 들어요.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문가도 어려워하는 노선 최적화를 11살 아이가 해낸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그림을 회사에 제출했고 회사에서는 민서의 아이디어를 실제로 적용했습니다.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운행 시간이 단축되고 연료비가 절감되었습니다. 회사는 순자 할머니에게 감사패를 수여했고 민서에게는 장학금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민서가 천재구나. 순자 할머니가 민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서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우릴 구해주지 않았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너는 원래 똑똑한 아이야. 이제 마음껏 공부하고 꿈을 펼쳐라. 순자 할머니는 민서의 미래를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민서뿐만 아니라 둘째, 막내도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영도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비록 월급은 적었지만 안전하고 행복했습니다. 어느 봄날 가족은 함께 공원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죠. 민서와 동생들이 꽃잎 사이를 뛰어다니며 웃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지영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끝장이었을 거예요. 지영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딸의 손을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가족은 서로 지켜주는 거지. 엄마가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앞으로는 엄마한테 잘할게요. 효도할게요. 효도는 무슨?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의 효도야. 모녀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30년 운전 경력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장 소중한 승객들을 만났으니까요. 종점에 남겨진 세 자매. 그 아이들은 이제 할머니의 품에서 안전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세상을 밝힐 훌륭한 사람들이 될 것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마지막 운행은 가장 의미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은 기적의 여정. 그것은 30년 운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마침표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소중함, 포기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끝까지 지키려는 사랑.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을 빛나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으로 다가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동 그리고 또 감동해서 전합니다.